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 시간에도 다 나누지 못했던 얘기,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자리해 주신 두 원장님께 좀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동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공간복지와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주제로 네 분의 이제 흥미로운 발제를 들었습니다. 아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가지 발제가 사실 이제 중심에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네 가지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다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발제자분하고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 말씀 드릴 때 저희 국책연구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님, 그리고 국청소년연구원의 김현철 원장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렵게 모신 저희 두 분 원장님께 대략 한 10분 정도씩 시간을 좀 드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또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들을 그냥 좀 지정 토론처럼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그냥 편안하게 궁금한 점들 또 질문들 해주시거나 혹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또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발제를 해주신 네 분들께서 뭐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추가로 좀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두 분 원장님께서 관련돼서 또 추가로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지정 토론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의 김현철 원장님께, 오늘 아무래도 이제 학교죠, 돌봄과 그 다음에 놀이라는 주제로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아동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간복지와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과연 학교를 어떻게,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번 좀 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들의 과제,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하고 연관지 있고, 그다음 강현미 부연구위원이 발제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간의 불균형이죠. 공간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아이들의 놀이 자원망의 어떤 불평등 뭐 이런 문제들이 또 같이 엮여 있는데, 그 과정 안에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먼저 아동의 여러 가지 이제 성장과 돌봄을 위해서 과연 지역사회 거점으로서의 학교가 과연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저출산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혹은 평소에 이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묶어서 한 10분 정도 먼저 지정 토론처럼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편하지가 않은데. 질문 그렇지만 편하게 얘기할게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 하셨고, 이제 제가 늘 하는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두 분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을 투어를 하면서 보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이 이렇게 소통은 되는 건지, 어디가 막혀 있는 건지, 그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저희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하는 많은 연구가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원장이 되면서 제가 이 정책 연구를 한 20년 정도 돼요. 근데 결론은 자잘자잘한 건 다 의미 없다. 지금 지역만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 문제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아까 이제 격차 문제, 뭐 수원 안에서의 격차도 그렇지만 이것도 뭐 지역 하면은 그냥 정말 골머리가 아파요. 골머리하고 해법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연구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많이 해가고 있는데 일단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본부장님 발표하신 거 보면서 일단 되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많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비슷한 이제 자료를 좀 다른 시각에서 저희가 보던 시각에서만 이렇게 정리하던 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굉장히 참고가 되는데 이제 그 많은 자료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은 얼핏 보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 예. 그 아까 아마 뭐 몇백 개씩 기관 뭐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것, 뭐 학교에 뭐 수천 개의 것들이 저희가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해오고 그러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벽을 넘어서는 건 굉장히 어렵고 해밀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지만 이게 좀처럼 이제 해법이 사실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고 한데 또 오늘 이제 연결되지 않은 또 고리들을 이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속 이렇게 둘러봐도 그런 고리투성이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양쪽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고 이제 양쪽으로만 많이 팽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구석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비어 있는 곳은 더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는 연결하는 구조예요. 근데 선진국을 봐도 이런 부처라든가 서비스 간의 벽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 저희처럼 벽이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일이 진짜 많다. 벽만 넘어도 이 벽 넘으면 저쪽에 또 벽이 있고 하지만 하나하나 이제 벽을 부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제 각자의 시선에서 시각에서 성장한 구조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벽을 넘어가는 거는 생각은 쉬워도 벽을 넘어갈 때 가장 그 애로사항은 그건 것 같아요. 각각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일하기에도 전부 바쁘거든요. 무지무지 바쁜데 벽을 넘어간 일은 또 다른 일이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업무만 해도 박 터지는데 또 뭐 밖에 분들 모셔다가 하고 이러려면 그것도 일인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다 일이에요. 아까 양평의 예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고 저희도 지역에서 학교하고 연결하려는 예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다 일인 거예요. 연계라는 것. 이름은 좋은데 되게 연계가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연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시너지를 맛본 분들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서 같이 손잡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것을 느끼는 그룹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은 여전히 힘들지만 확실히 그런 사례들은 많은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정말 많지만 몇 가지 이제 그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유 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뼈저리 느낍니다. 이질적인 집단들이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가까이 하는 현장 분들이 굉장히 동질적인 분들끼리 많이 만나요. 그래서 서로 뭔가 소통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한계가 있거든요. 저 연구를 보더라도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정말. 두 분, 그 강현미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노준석 본부장님의 연구도 그렇고, 특히 강현미 박사님의 연구는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듣긴 했지만, 저희가 놀이 연구하고 뭐 지역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건축하시는 분하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근데 건축하는 분들은 놀이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걸 굉장히 그래서 종종 제가 저희 우리 이너서클에 좀 모셔서 좀 이질적인
어떤 교감들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고, 그걸 이제 몸소 체험하신 게 이제 양평과 해밀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자들도 그렇고, 뭐, 연구도 이제 그래서 서로 협동하라는 의미의 이제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도 뭐, 그 자기 연구에 파묻혀가지고 협동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또 연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원장님하고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지역을 좀 돌아다니고, 얼마 전에도 굉장히 부산에서 지역 분권에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분들하고 몇몇 지역을 같이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느낀 것도 계속 여기저기서 이런 이제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욕구와 성과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저도 그때 그런 걸 느꼈고, 그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분들은 주로 거의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컨텐츠들이 교육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교하고 이제 뭐 벽을 허물고 같이 하는 곳곳에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학교, 두 학교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간 복지고 또 공간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제 자리인데, 발표하신 분들 내용 중에 그게 다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간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거기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다. 저는 해밀초 가가지고 두 분 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해밀초 가서 여러 차례 제가, 교장 선생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교장 선생님을 엄청 팔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해밀초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해밀초이라는 공간을 얘기하고, 사실 한편에서는 사실은 그 공간의 주인공은 뭐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교장 선생님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도 굉장히 재미없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아주 고리타분한 분 같으면 그 널찍한 공간을 아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줄 서서 다녀라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의 그 능력은 저희가 뭐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과 말씀으로 듣기 굉장히 힘든 건데, 그 아까 이현범 원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환영사 하실 때 아빠 같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빠보다 더 친근한 교장 선생님 아닌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팬덤 현상을 봤습니다. 아, 이 팬덤이다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히 거의 광기에 가까운, 뭐 이건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공간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커넥터라고 하셨나요? 예술하시는 커넥터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는 것만 아니에요. 만나는 것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돌봄 사업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사업 서로 연계된다. 학교에서도 뭐 지역사회 마을 교육 공동체 하는 사업도 혁신교육 지역 사업 이런 거 무지무지 많잖아요. 근데 다 이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어떤 사례가 많이 있냐면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이제 양평 사례와 같이 하는 다른, 여기 이제 두 사례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사분께서 오셨다 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그냥 뭘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고, 이제 학교 내 커리큘럼하고 이렇게 농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사실은 성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교류가 많은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래야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류하는 데서는 성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성장하고 또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질적인 분들이 만나서 성장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공간 자체가 일정 부분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연남장에, 말로만 듣던 연남장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더 왠지 이렇게 뭐 가까이 느껴지고 뭐 그런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공간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하지만 약간 공간 플러스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서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거고 제가 지금 하신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충분합니다. 뭐 이어서 우리 이태수 원장님 그 오늘 쓰인 용어 중에 이제 공간복지란 용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공간이 뭐 어떻게 복지가 될 수 있지? 뭐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공간복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공간복지라는 거 안에 과연 우리의 이제 복지라는 게 어떻게 특히 아동의 성장과 돌봄 차원에서 지역사회하고 함께 할 때 공간복지가 어떻게 실현 가능할 건가? 뭐 일단 질문을 이렇게 이제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뭐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또 막상 많은 분들에게 쳐다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하기가 왠지 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우선 뭐 사회자가 왕이시니까 공간복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라고 얘기하셔서 뭐 저도 공간복지라는 말은 되게 좀 생소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영역에서는 지역복지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썼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화할 거냐, 그거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법론을 찾아갈 거냐, 이렇게 이제 말을 썼는데 제가 SH 서울주택공사에 갔더니 공간복지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에 열심히 건축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공간을 만드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냐, 주민들의 복지나 이용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어떻게 구동되게 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간복지를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역복지를 얘기하는 복지인들에게는 공간의 개념이 별로 없었고 뭔가 좀 사람과 비가시적이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간이 사람을 만드는 거고 그렇다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공간복지가 굉장히 복지를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공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과연 그 공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콘텐츠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공간, 사람, 자원, 뭐 시간까지 뭐 있습니다만 시간은 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공간과 사람과 자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말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거냐. 그 부분에서 공간복지는 많은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화두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간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각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이 공간복지가 뭐 시간까지 포함해서 공간, 뭐 사람, 자원 이게 연결되려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그냥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엮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김현철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유석 교장 선생님을 방문했을 때에도 토로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른 영역에 있는 특히 뭔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받거나 지도 편달을 받는 이런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게 엮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엮을 수 있게 어떻게 시스템으로 할 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시스템이라는 요소를 얹어야 되고 이 시스템은 정책과 제도, 법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
물론 이제 법제도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될 거고, 오히려 잘 되던 게 법제도를 만드니까 안 되는 이런, 그래서 지금 그 유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운영하는 뭐 해밀 초등학교 같은 데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초등학교를 가보고 싶죠. 뭐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없지만 저런 학교라면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저희들도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되게 부럽고 다시 한번 학교를 다녀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런 유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정말 역량으로 헤쳐나가도록 내비둬야 되냐, 우리 사회가. 그리고 다른 많은 교장 선생님들도 각각의 유우석이 되기 위해서 제도가 어떻게 그거를 지원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경화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유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을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고민하면서도 이제 그런 역기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어떻게 제도가 더 발전적인 긍정적인 여지를 만들 거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문화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특히 이런 복지, 제가 영역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제 화두는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학교라는 공간, 이 공간을 어떻게 열어 제낄 거냐, 그리고 거기가 지역사회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건 이제 약간 외람된 얘기고 학교가 최근에 많이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다는 말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은 학교는 섬이다.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냥 교육의 전문 기능이 수행되는 곳이고 아무도 타치하지 말고 선생님들의 공간으로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고 지역사회를 적대시하거나 이런 그 분위기까지 느낀 것인데, 사실은 지역사회도 학교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학교의 생리와 특성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실은 학교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쉽게 봤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배신감과 실망 이런 거라면서 선생님들에게 좀 불편한 어떤 그런 감정을 표하고, 이런 그 좀 현상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상당 정도 있지 않나. 그러나 이제 그 벽을 깨려고 하는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노력이 뭐 제법 의미 있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튼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학교가 자꾸만 지역사회에서 하는 영역으로 이걸 범위를 확장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상담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리고 예술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봄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영역이 넓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가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더 비효율적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학교와 지역사회를 결합시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대립적으로 만들고, 돌봄에 학교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지역아동센터로 갈 거냐, 이 부분에 오히려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 지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역시도 그동안 불충분한 어떤 그런 여건 속에서 학교라고 하는 부분에 결합을 좀 하고 싶지만 그 부분에서 성과를 못 내는 데에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특성을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의 몰 이해가 사실은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좀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 단위,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이 거주하는 그 마을 단위에서 이제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결합이 그랬을 때 저는 여기는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유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도 좋지만 이게 교장 선생님이 그걸 직접 하는 게 되게 어렵다. 교장 선생님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그리고 의지를 확실히 가지신 그런 소양의 인격자가 있으시면 사실은 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전문 전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학교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자원을 공적 자원을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동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역시 동에도 아동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박원순 시장 때 아동 청소년 플래너 이런 그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거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일을 전담하는. 근데 하여간 저는 그런 공적 행정력 안에도 아동 청소년을 고민하고 학교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인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마을 단위 아까 학교에서 협의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인자들이 전문 인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도 들어와야 되고 사회보장 협의체의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특히 사회보장 협의체라는 데는 민간 그 복지 단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의 사람들도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아동 청소년의 그런 공간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수단들이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학부모, 주민, 대표들 그리고 뭐 관련된 문화예술과 같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그거를 전담하거나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각 영역의 인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마을 단위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이 네들이 거기에 와서 책임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자기 미션을 가지려면 이제 시스템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마을 단위에서 모이는 사람은 스스로 권한을 자기가 주장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교육지원청 이 단위에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그거는 결국은 약간 식상한 얘기이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결국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적극적인 그런 그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도 교육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나라 교육이 지자체로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즉 광역에서 그 시장이 뽑히면 교육청을 자기가 관할하는 그런 행정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결국은 서로 대등한 입장인데 그 대등한 입장끼리 모여서 논의해서 크게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1년에 서너 번 형식적으로 회의하는 건 안 되고 그거를 바칠 수 있는 바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센터가 전문 실무자들이 모여있는 교육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교육과 지역 단위가 엮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같이 조성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단 이런 것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과 복지 내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그 엮는 작업을 본업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뭐 굉장히 필요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더 올라가면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풀어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가 단일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가부와 복지부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게 합쳐져야 되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에서 생성된 많은 사업들이 과마다, 국마다, 실마다 만들어지지만 지자체한테는 통합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해서 변형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 통합적인 운영에 그 여력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블락 그랜트라고 하는 분권 교부금 시스템이 가야 된다. 그래서 총액으로 주고 그 안에 사실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줬는데 당신네들이 지역의 형편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변형해서 쓸 수 있다. 다만 나중에 평가받는다. 이런 정도로 통합적으로 중앙정부가 부처가 통합되고 프로그램은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걸 위해서는 저는 뭐 교육기본법, 교육자치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의 근거를 저는 남겨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법과 행정체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이 단위, 그리고 마을, 즉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이 세 계층에 있어서 좀 변화가 시스테믹하게 있어야만 가장 정말 최종 아이들, 청소년, 아동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그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든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든 놀이를 하시는 분들이든 상담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교육을 하시는 분이든 그 부분들의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뭔가 실행 가능한 그런 안들을 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박사님들이. 네. 예, 고맙습니다. 역시 그 국책연구원을 이끄는 원장님답게 중앙부처의 우리 포괄적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제 통합의 문제까지 아우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틀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 우리 김현철 원장님께서도 뭔가 이질적인 것들을 만나야 되고 그것들이 연계돼야 된다라는 거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태수 원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죠. 뭐 칸막이들이 없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굉장히 다른 주체들이 함께 만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두 분 말씀 중에 역시 이제 중심에는 우리 해밀 초등학교의 유석 교장 선생님이 또 계셔서 또 자리도 딱 한가운데 또 앉아 계시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오신 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 잠깐 아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요 두 분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미처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은 조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2, 3분 정도. 2, 3분요? 네네. 저는 되게 원장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제도를 기다릴 것이냐, 학원 혹은 학교 현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냐, 좀 두 개 같이 가야 될 텐데, 약간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제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되나? 혹은 아니면 제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나? 이런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 하자라는 관점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빠 같은 혹은 엄마 같은 어른들이 필요한 시대인가? 아빠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뭐 이거 안 돼, 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저는 한편으로
좀 삼촌이 필요한 시대, 뭔가 몰래 뭔가 해보고, 그러니까 조금씩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모험도 해보는 그런 시대가 저는 현재 시대에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건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건 저의 전략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아이들과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모두가 내 편이 돼요. 그죠? 이건 사람들이 교장이 되면 그 선생님들의 관리자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잡으면 모두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죠. 이건 그 아이들을 잡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저변에 깔리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이걸 잡는 건 그냥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삼촌 역할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저는 이제 2, 3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동화를 써요. 동화를 쓰는데 저는 이 어떤 아이들이 살고 어른들이 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이 사건을 단절시키지 말고 이어가고 뭔가 그 아이들한테도 잔상을 남기고 막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그 어떤 아이가 이제 교장실에 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는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 너도 들었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야, 사실은 이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사람의 공동묘지는 안 되고, 어때 옛날에 가축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묻었다. 해가지고, 야, 그게 지금쯤 이제, 활동을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대신, 너희들 혹시 이런 그 사례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해줘.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귀신을 탐구하는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면 그 아이들이 다 말해줘요. 화장실, 어디 화장실 문을 닫았는데 이쪽 화장실 문은 소리가 안 났다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정성스럽게 노트북에 적어요. 이렇게. 누구, 이런 일, 누구, 이런 일.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보름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주범이 저잖아요, 이제. 그 이제 저라고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이건, 그런 소문 다 들었는데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까 이게 관심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귀신은 억울한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거라서 그 억울한 사연을 잘 들어주면 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을 물리치자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되게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나름의 상상력 이런 걸 버티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교가 좀 그런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는 그 우리 학교에서 1, 2교시 마치고 중간 놀이 시간이라고 30분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을 70분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코로나 시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보통 5분 정도 코로나 시절에 5분 쉬고 3분 쉬고 쉬는 시간 없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쉬는 시간 30분을 줬는데 30분을 주면 어떤 아이들이 놀다가 뭔가 규칙을 만들고 뭔가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다 갈등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은 아이들이 뭔가 말 그대로 똥 누다가만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 제가 이제 부탁했던 건 1, 2학년은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좀 힘들겠지만 좀 견뎌달라. 이런 얘기를 1, 2학년 선생님한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좀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운동장은 보여주지 않았죠. 운동장이 조그만해요. 보통 축구 골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로 축구 골대가 있는데 가로로 축구 골대를 2개 놓고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공차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2개 놓고 그러니까 총 축구 골대가 3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축구하는 애가 3팀이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원이 있잖아요. 원에는 애들이 피구를 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플라잉 디스크라고 이렇게 온반드지 비슷한 거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고 야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티볼 같은 거. 근데 제가 얘들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저도 가끔 점심시간에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전 축구에 사실은 좀 진심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저랑 상관없는 일이면 너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상대방의 꼭 공이 온다거나 이런 걸 다 인정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건 되게 신기한 일이다, 이건. 그러니까 올해 우리 학교 왔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30분 동안 그냥 나가서 놀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대요, 이게. 지금 충분히 그런 아이들이 만남을 통해서 약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물론 어른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조절해보는 그런 곳이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이우석 교장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런 그 내용이나, 지금 이제 추가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상상은 되겠지만, 이게 정말 이게, 정말 공감하시려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세종의 해밀초등학교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가시면 아마 교장 선생님이 맨발로 여러분들을 아마 맞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저는 이제 저희 연구원 식구들은 다 아는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오신 분 빼고 관계자가 아닌 분들 중에 오늘 오신 분들께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은 의견이 있으면 먼저 좀 마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추가로 좀 더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아이의 아빠로서 항상 문화예술 향유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교육 쪽이나 이런 정책 쪽에 보수적인 시선과 변화, 소통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기관하고도 협업을 하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개인의 역량이, 열정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접근성이 좀 달라서 저는 항상 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학교도 그 교육기관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순수 문화예술, 뭐 칭하는 미술이든 공연이든 음악이든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건 사실 부모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한들 집에 가서 그게 연속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정도 수준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저도 계속 관찰해 봤을 때 부모의 인식이 사실 문제가 크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 외에 이런 문화예술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뭐 부모 참여 수업이 있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보호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뭐 한시적이라도 아니면 뭐 일회성이라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뭐 사실 지방에 있는 문화회관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 가서 뭔가 교육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접한다면 받아들이는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문화예술회관들도 충분히 반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교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주신 질문은 우리 김지연 문화기획자님하고 그다음에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추가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은 두 분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뭐 아예 질문을 좀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이 혹은 지정 토론해 주신 두 분 원장님들이 추가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서귀포에서 개인적으로 인문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복지라는 개념,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부분에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들었던 가장 먼저 생각은 이게 공공기관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제 운영을 하거나 왜냐하면
사실 공간이라는 거는 아까 지역 문화의 뭐 중요성 이런 것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유휴 공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외에 안전한 지대로 그 공간들을 활용하는 게 너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제가 한 3년 정도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중간에 뭔가 이거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두 다 필요성을 느끼지만 예,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커넥터 이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한 고민을 뭔가 이 자리에서 같이 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예,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오늘 이 포럼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제주에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1월 최근에 무슨 다른 일로 온라인 줌에서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만나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멀리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노준석 본부장님이나 놀이 자원막 마을에서 그래서 우리 강현미 박사님께서 혹시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혹시 더 받을 수 있으면은 받고 관련해서 조금 네네 저기 손 드신 분 네. 네, 여러 말씀 잘 듣고 좀 느낀 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아까 정부 정책에서부터 교육청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이루고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그 문제점이라고 또 본다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또 새로 부임을 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활동이 중지되거나 또 변경이 돼서 그 아이들의 실망감도 주기도 하고 또 학교가 아까 해밀 초중고 유치원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어떤 활동이 중학교에 갔을 때는 중지가 되는지 혹시 연계성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고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을 때는 왜 바뀌는지 이런 것도 조금 매우 궁금합니다. 그걸 또 교감 선생님이나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전혀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 설명 없이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제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을 첫 번째 질문하고 좀 묶어서 같이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게 정해진 시간이 이제 거의 조금 초과돼서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지연 기획자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교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듯이 물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못에도 물고기 하나 들어오면 어쨌든 그 생태계가 자정작용하려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있고 제가 한 번은 우리가 아까 2022 교육과정 얘기가 나왔었는데 2022 교육과정에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학년, 6학년은 한 학기에 29시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60시간 정도의 학교 자율시간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마을과 같이 하는 이 활동들을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려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도 있었고 한 5년 차 되는 선생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한 대여섯 명이랑
교육청 장학사가 한 명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경직된 사람이 장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을 교육 담당 장학사.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교에서 연계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올해 슬로건은 마을로 세계로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건배사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 마을로 세계로 하고, 이건 제가 두고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마을, 그러니까 학교가 보통은 우리 학교라고 하지만 우리 학교가 아닌 거죠. 그죠? A 학교든 B 학교든 다 같은 학교라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걸 지향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제가 조금 안심하는 건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는 학교와 마을이 같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동의를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견디는 부분이 있고, 제가 나름 이렇게 되게 허술해 보이지만 또 전략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초, 중고 원장, 교장 원장, 뭐 해밀 주민자치회 이렇게 있잖아요. 7개 기관이 있으면 이 모임은 한 명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한 명 빠져나가면 약간 조금 자기가 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고, 그리고 이 협의체는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도 있고 여기에 뭐 등등의 그런 또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와 마을이 만났을 때 중간에서 누가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도 제가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을 교육 지원센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센터 하나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받아가지고 그런 걸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좀 유지시켜 주려고.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근데 프로그램 하나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저는 그거에 이제 관련된 사람은 속상하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 대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같이 정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지켜주는 건 필요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도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우리 학교랑 뭘 하자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안타깝지만 쳐내는 일도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물론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알죠. 진심을 담아서 하고 뭔가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동화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술가는 학교에 그 예술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교육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차이를 저도 이제 마을 교육이나 이런 거 등등 할 때 뭐 올해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나름대로의 넓은 그물을 던지고 그 안에서 하나씩 만들어 온 거지.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들은,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내 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쉽게 마음으로 와닿지 못해요. 저는 그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활동들이나 방향이나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날 때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서로 이해하는 서로의 이질적이지만 서로가 다가가다 보면 분명히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유초, 중고 협의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개교 균념일 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담도 없어요, 이건. 그런데 개교 균념일을 10월 4일로 정했어요. 천사라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학교네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근데 당장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새 학교가 뭐 교육과정 뭐 이런 거 연계합시다.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도 만약 제도적으로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사람과 만날 때는 서로 내줄 수 있는 만큼씩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유석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사실은 아까도 이제 사람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런 교장 선생님들만 계신다면 사실은 학교에서의 그런 학폭, 왕따,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이렇게 서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일련의 안타까운 일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김정 기획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아마 그 아이들 중심뿐만 아니라 부모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의 어떤
것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대 가능성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되게 좋은 사례가 있고 또 그 해밀주처럼 그리고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 혁신학교라는 걸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교들이 고민으로 많은 현장에서 풀어가려고 했다가 사례를 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뭐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육의 소비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순간 이 학교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은 우리가 10년 전에 돌봄 얘기하고 소비자 얘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학교를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교육을 이야기했을 때는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는 3주체로서 공동 주체라고 같이 참여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들이 이것을 소비자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학교를 이 지점들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모 교육이 사실은 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 점점 부모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학교를 내 불편을 이야기하는 거지 같이 끌어가는 주체로 보고 있지 않아가는 이 현실이 좀 그런 고민들은 이것은 그래서 누구 하나의 책임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놀이 이야기까지 교육, 문화예술 교육을 얘기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외치는 것이 교육부는 아직도 예술 교육이고요. 이쪽은 아직도 문화예술 교육인데 의미가 조금씩 다시 심지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가 아까 제 사례가 그래서 이게 어떤 장르가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향했던 문화예술 교육은 아이들 그 사람 중심에 어떻게 예술이 어떻게 그 어른들이 포장해 줄 것인가를 바라봤던 것 같은데 꼭 다시 이제 장르화되면서 자꾸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놀이도 지금 교육으로 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놀이 교육이에요. 다 교육에서 어쩌면은 교육이라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제가 해보니까 중장기 교육도 있고요. 한 번의 강렬한 기억이 그 아이의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도 한 번의 강렬한 학교와의 만남이 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조금 더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예회관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없지 않아요. 프로그램들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가 나와야 되는 환경을 그들은 잘 몰라요. 이러면 우리가 만들면 당연히 오겠지. 학교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마을에다가 도서관 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도서관 거기 이용하면 안 돼요. 학교 체육관 우리 주민이 이용하면 안 돼요. 라고 서로 요구를 해요. 문예회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서 애들이랑 놀면 공연장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의 여타 환경들 학교의 도서관을 주민한테 개방하면 그 관리자가 누군가가 있어서 거길 지켜야 하는 이 공공 공간의 시스템을 어떻게 책임지고 서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문예회관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우리 이번에 노란버스 사건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오고 갈 때 이 아이들의 컨트롤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하고 시점을 할까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저는 그래서 아까 커넥터 얘기를 하고 중간에 그 서로를 이해하는 교사를 학교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예술가를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은 이 말이야. A는 A 플러스였지 C가 아니었어. 라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고 저는 그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좀 방법이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도 그거였어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라고 하고 저도 세월초라는 곳에서 10년을 마을교육 공동체를 해왔는데요. 하다 보면은 예술을 너무 좋아하는 학부모가 아이가 그렇다고 또 막 예술적인 그건 또 결론 지을 수 없더라고요. 그만의 예술 세계가 있어서 학교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한 교사가 느껴야 되는 거, 내가 이게 진짜 좋았어 할 때 애들한테 퍼뜨리는 힘, 저는 그 판이 만들어져야 되고 부모가 내가 느껴야 그것이 퍼뜨려지는 거지. 저 고급의 그 발레 저거를 봤어야 되는데가 중요하지 않은 이 문화들이 저는 좀 커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좀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예, 저는 공간도 중요하고 그 시스템도 중요한 건데 그 공간과 시스템을 엮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이제는 이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자꾸 이 얘기하면 잠깐 마무리 드린다면 저 올해 급여를 받았어요. 250. 사실은 제 20년상에 이렇게 뭐 250을 몇 달 동안 받으면서 일한 적은 별로 없어요. 프로젝트의 기획자 급여는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민자치위원이지만 돈 없이 해요. 학교 교사는 급여가 있죠. 그 지역사회의 많은 역할들에서 이 커넥트를 하려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저는 250에 받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획은 프로젝트 건당 하죠. 아, 요거 1시간 애들 수업 강사가 하니까 5만 원. 이 시스템을 조금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환경도 이 사회는 이제 고민하고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수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는 필요한 복지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그들 공공기관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아까 서울의 사례처럼 유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은 무엇일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책기관이 오히려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공공주도죠. 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교 바깥에서 민간이 뭔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는 거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뭐 두 분 중에 한 분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가 사는 동네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관계 맺는 것을 추구하는 N분 도시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N분 도시의 주요한 전략을 파리시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한 파리시에서 보면은 유휴 공간의 활용, 프로그램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을 너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유휴 공간은 유휴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 사정이 다르고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정밀한 접근과 기획이 필요하고 사업 제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전문가들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민들의 역할 이 모든 것이 방금 이제 김지연 문화기획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을 믿지를 않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과를 믿을 수 없으니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 국가는 지자체에게, 지자체는 각 개인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뭔가 역할이, 능력이 검증된 조직, 법인, 조합 이 정도는 되어야 또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지역의 필요를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하는 게 어렵고 때 되면 하는 공모 사업에서 겨우겨우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사실은 지역의 필요와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의견과 방향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생활 인프라의 활용과도 연관이 되고 유휴 공간의 이제 재생과도 관련이 되었을 때에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제 마중물 예산으로 지역의 힘을 먼저 키웠듯이 이 경우에는 주민과 전문가들이 만나서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자체에 좀 관대한 조건 없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잘 하려면은 이제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지표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과 또 장기적인 이제 유지 관리 행위가 이 지역에 필요하고 잘 맞는 것인지 그리고 초반에 발생하는 손해를 어디까지 이것을 감수하며 공적 투자로 감내해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고 그 초반의 시작은 사실 저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브먼트로서 일부의 좋은 사례가 나오고 그것이 지역을 바꾸고 이제 해밀초등학교와 같이 반향을 일으키는 이제 움직임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도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좋은 사례를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만들자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 필요성을 더 입증하는 방향으로 저는 기여를 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혹시 두 분 원장님께 뭐 제가 한 1분씩 안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까 질문하신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관심이 계속 많아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해본 적도 있고 이제 재미있는 학교를 한번 이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처럼 굉장히 서울의 뭐 중학교에서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궁금했어요. 이 교장 선생님 바뀌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계속 두고 봤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바뀌었어요. 잘 돌아가요. 근데 왜 잘 돌아가냐면 교장 선생님 철학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교장 선생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연구 부장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바뀌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또 바뀌었는데 잘 돌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후배 교사를 잘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은 이렇게 생기는구나 해가지고 한 6, 7년 지나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우린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뀐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연구 부장 선생님 뭐 다 바뀌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담보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이러면 어떻게 되지?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 바뀌면 철학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제가 일본 가고시마에 가가지고 100년 넘게 4.2km 바다를 아이들이 매번 여름에 횡단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갔는데 좀 궁금한 거는 왜 100년 동안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걸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 뭐 이제 짧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뭐냐 하면 교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동네 문화기 때문에. 누구도 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가면 불안하죠. 누구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까지 죽은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것도 물론 이제 굉장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육감 지자체 바뀌면 싹싹 다 바뀌잖아요. 뭐 제도도 아무리 좋아도 자꾸 바뀌는 건 너무 안 좋다고 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좋은 건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는 이제 구조들을 저지할 수 있는 거는 지역의 힘인데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도 가능할 거고 또 이제 운동이라든가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문화로 정착하는 문화의 힘으로도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나 하는 게 있어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오늘 주제는 아동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공간복지와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라는 주제로 오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이 함께 이제 진행한 포럼이었는데 오늘 논의의 중심이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과 그다음에 학교라는 구체적인 어떤 공간을 같이 다루는 세션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계속 서두에 이제 우리 박의진 원장님께서 소개를 하셨던 것처럼 학교 2, 학교 3에서 학교를 주제로 아마 계속 스페셜 세션들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렇게 멋진 주제로 그럼 귀한 토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박의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발제 먼 길을 와주신 네 분의 이제 발제자분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국책연구원의 두 분 원장님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